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해낸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 싸우는 독수리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FA-50 전투기가 이번 국군 무기도감의 주인공이다. 공군 8전투 비행단에서 203 전투 비행대대 김민겸 대위가 FA-50 전투기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12번째 국가로 만들어준 FA-50 전투기는 T-50 고등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 훈련기에서 파생돼 개발된 기체다. 이 전투기는 작지만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항공기로 기동 능력이 뛰어나고 고성능의 항전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가성비 덕분에 FA-50을 수입한 많은 국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추가로 구매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추후 성능 개량 등의 여지가 있어 미래가 촉망되는 항공기라는 점도 FA-50의 강점. 이렇게 뛰어난 재주로 우리 공군과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 전투기를 소개한다. 전투기는 제작 국가의 모든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제작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그런 만큼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항공기 제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본이 투입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과 시간, 자본을 투입해도 쉽게 만들 수 없는 무기체계 중 하나이다 보니 웬만큼의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섣부르게 도전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분야에 도전해 성공적으로 T-50을 개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12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FA-50 전투기는 노후화된 다른 전투기를 대체해 한반도 영공방위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베이스가 된 T-50 골든 이글 고등훈련기는 탄탄한 기본기와 출중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투기로의 전환도 어렵지 않게 수행했다. 필리핀에 수출된 FA-50PH가 납품을 위해 경남 사천에서 필리핀 클락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이 기체는 해외 여러 국가에도 수출됐다. FA-50을 수입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FA-50 성능에 크게 만족하면서 일부 국가는 추가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국가로부터 자국 공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전투기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 소개하며 판촉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영 중 공기 마찰에 의해 발생한 높은 정전기는 통신, 전자장비의 잡음 및 오작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전기를 공중에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적외선 섬광탄으로 열 추적 유도탄의 추적, 접근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전탄. 공대공 유도탄으로 항공기 엔진 및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표적의 충돌 또는 근접 시 폭발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격용 미사일 외부의 위협 상황에 대한 탐지 및 식별. 동체 하부 파일론에 장착되며 150갤론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고 연료를 우측 및 좌측 주입 연료 탱크로 이송한다. 205발의 20mm 3열 게틀링 형태로 구성, 기총 발사는 3000SPM으로 유압으로 작동, 205발 완전 발사 시 약 4초 동안 발사, 기총은 전방 중앙 동체의 상부 좌측 측판에 위치한 기총 포트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 위치는 캐노피, 기골 또는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압력, 열, 가스 및 입자 등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정한 환기는 기총을 냉각하고 기총 및 탄약실에서의 폭발성 기총 가스를 제거해준다. HEI, KTP, TP 전방석 계기 패널에 위치한 허드는 조종사의 FOV의 스트로크 기호의 형태로 무장의 투하 및 비행 정보를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전자광학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호는 항법, 좌표 수정, 고도 교정, 무장 조준 및 착륙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허드는 고도, 속도 및 자세에 대한 스케일을 제공한다.
다기능 정보 분배 장치의 항공기 운영 시 필요한 자료 송수신 시 사용되는 MIDS 안테나. 외기온도 프로브는 전방 동체 상부에 위치하며 항공기의 외기온도를 TAT 값으로 감지한다. 3개의 통합 다기능 프로브 중 1개는 좌측 전방 동체에 위치하며 2개는 우측 전방 동체의 상, 하로 위치한다. IMFP는 회전식 슬롯 콘이 부착된 프로브 주변에 흐르는 구부 기류의 전압, 정압 및 파듬각을 감지하는 장치이다. 가로 방향에 대한 안정성을 담당 항공기의 기수가 항상 비행 방향과 정렬되도록 하는 역할.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체인 D-52의 수직꼬리 날개 모습.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FA-50의 성능을 살펴보자. 이 항공기는 지상 공격은 물론 공대공 전투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주요 무기체계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 사이드와 인더다. 지상을 공격하는 성능도 출중하다. JDAM, 한국형 GPS 유도폭탄, 공대지 유도탄 AGM-65 매버릭 등 다양한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총은 20mm 3열계 들링 형태로 구성된 M61 계열이 장착됐다. 사용 탄약은 HEI, KTP, TP이다. FA-50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 공대지 중거리 GPS 유도 폭탄으로 일반 재래식 탄약의 유도 기능을 추가한 지상 고정 타격용 정밀 유도 폭탄. 공대지 미사일로 적외선 신호를 이용하여 지상의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는 공대지 유도탄. 공대지 확산탄으로 디스펜서 안에 있는 자탄에 유도 장치를 장착한 확산탄. 게다가 FA-50에는 발전된 링크 16 체계를 탑재해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조종사의 상황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를 통해 연합작전 및 육군, 해군과의 효과적인 합동작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전투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공군 8전투비행단 203전투비행대대 소속 김민겸 대위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FA-50을 동급 전투기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기동 능력이 뛰어나고 고성능의 항전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영공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리 공군과 실제로 운용하는 조종사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이 기체를 수입해 사용하는 세계 여러 국가의 좋은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FA-50은 앞으로도 순조로운 비행을 이어가며 한치의 빈틈도 없는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해 갈 것이다.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사업 날지도 못하고 추락하나. 최근 해병대의 상륙공격 헬기 도입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다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사업이 날지도 못하고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륙공격 헬기는 상륙작전이 실시되면 공중에서 해병대원들을 엄호하고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과 함께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논란의 핵심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마리논을 기반으로 한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를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륙공격 헬기 최초 도입 비용은 해외 도입이 국내 개발보다 일단 싸지만 30여 년간의 무기체계, 총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이 1,000억에서 2,000억 원가량 더 저렴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밖에 마리논 무장형 개발에는 3,000억 원 이상의 돈과 2에서 3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발될 마리논 무장형은 ROC 즉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마리논 무장형이 수직 상승 속도 등 성능 면에서 해외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꼭 해외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적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추진된 선행 연구 결과를 제쳐두고
해외 기종의 여론이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이런 여론을 해병대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전한다. 특히 해외 기종 도입을 주장하는 이 가운데는 해병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외 기종을 고집하는 여론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특히 방호 능력이나 속도 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록 해외 기종들에 비해 일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마리논 무장형이 군이 요구한 성능을 완전히 충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 헬기의 최근 트렌드는 항공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멈티 즉 유무인기 합동 작전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공격 헬기라고 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격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무인기를 위험한 적진으로 먼저 보내 정찰시키고 뒤따르던 공격 헬기는 무인기로부터 정찰 정보를 받아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유무인기 합동작전을 통해 공격 헬기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장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기종을 도입할 경우 대부분의 기술과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유무인기 합동작전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함께 외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기종이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로 도입되면 이미 구축된 국내 기반 기술을 이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유무인기 합동작전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